지니어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인생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거는 뭐냐? 진짜 사람의 본성이 나와. 강제로 지금 뭐 이게 소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랬는데 강제로 그냥 바꾼 거잖아. 그 어린 유여비로 강제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천재 아니다. 진짜 황제 아니다. 뭐 어린애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한실의 정신을 이어나가게 당신이 황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는 어떤 인물이냐? 유는 어떤 인물이냐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한실의 이제 종친인데 유비 같은 사람이지. 유비나 뭐 이렇게 다 비슷한 거. 유씨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씨면은 그 이제 한실의 종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유는 좀 북방 쪽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덕망이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높게 샀어. 인품이 굉장히 바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 그러니까 이제 원소도, 지금 이렇게 덕망 높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황제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옛날, 지금 이제 영제 뭐 있고 이럴 때,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 왜냐? 유 생각에는 높은 관직에 오르잖아? 그러면 황제들이 봤을 때 견제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야, 쟤 뭔데 자꾸 이렇게 높아져? 이러면은 느닷없이 어느 날 뭐 사약 같은 게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몸을 사려요. 그런 그런 소문 뭐 이런 것도 싫은 거야. 야, 저쪽에서 자꾸 세력이 커지던데 유가 요런 거 자체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몸살이고 나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원소가 느닷없이 추천을 한 거야? 황제 되라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지. 나 싫어. 나한테 왜 갑자기 그런 걸 난 싫어요. 난 절대 싫어. 난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계속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때 원소의 생각하고 좀 이제 계속 핀트가 나가는 거지. 계속 나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진 게 원술 있죠. 이제 원소의 동생, 원술. 물론 이제 배다른 동생이지만 원술이 굉장히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술은 이 원소 집안, 이게 원씨 집안의 자손이잖아. 원술이.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힘도 세고 집안에 돈도 많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술은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황제가 돼요. 황제가 돼. 근데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단 말이야. 집이 굉장히 잘 살잖아. 집이 굉장히 잘 살고 뭐하고 진짜 이 세상이 다 따르는 원씨 집안의 자손인데 자기가 항상 그런 큰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추천한 것도 아니고 원술은 원소를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 노비 엄마 자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원술이 실제로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원소를 이렇게 원소 저놈 저거 우리 집안 노비야 노비 요렇게 많이 비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원소가 유를 황제로 추천을 했단 말이야. 황제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싫어해요. 언짢아해요. 왜 유야? 나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좀 이제 틀어지는 계기가 돼요. 더욱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원소가 계획했던, 황제를 유로 다시 만들자라는 것은 실패가 되죠. 유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원소는 하나밖에 없죠. 동탁이를 없애야 돼. 지금 천자를 이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동탁이를 없애야 됩니다. 이게 동탁이 지금 이 성안에서 막 뭐 극악무도한 뭐 행동들을 막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원소가 진짜 뭐 의협심에 정의의 사도라서 동탁을 없앱시다 라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동탁이 막 뭐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지 저런 이 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없앱시다 라고 해가지고 동탁 토벌군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원소 그냥 내비둬도 돼. 어차피 세상은 어떤 놈이 그 집권을 하고 있어도 계속 그 썩은 상태로 갑니다. 이 만족하는 세상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게 왜 나오느냐?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예요. 반대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지만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요즘이나 다 빗대 보면 비슷해요. 누가 해도 불만인 게 있고, 누가 해도 또 잘하는 게 있고, 다 이래요. 장단점들이 다 있지. 100% 진짜 성군이십니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탁이를 동탁이 죽이자 라고 하는 거는 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동탁 말고는 지금 강력한 게 원소인데 원소가 지금 청류파의 가장 우두머리로서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소가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동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소가 동탁을 제거하기 위한 세력을 지금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하죠. 근데 동탁은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인 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잘 아셔야 되는 게 동탁은 저 변방에서 왔잖아요. 변방에서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 시골 뜨내기가 지금 서울에 온 거란 말이야. 연고가 없어요. 연고도 없고 자기 뭐 지인들도 없고 뭐 그래. 그러니까 되게 외롭죠. 외로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력들을 모으고 있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모으는 게 다들 새로 와가지고 새로 사귀는 사람들이야. 새로 사귀는 사람들. 물론 이제 서량에서 올 때 데리고 온 자기 세력들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나라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 큰 물로 갑자기 왔잖아. 큰 물로 왔어. 그래서 동탁은 그 전에 사람들, 이제 뭐 탕류파나 청류파의 사람들이 했던 거와 정말 신흥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청류파나 탕류파가 했던 것처럼 안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구적으로 인맥들을 이제 넓혀 나가요. 인맥들을 넓혀 나가. 뭐냐?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등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괄시받고 뭐 천대받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청류파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라 그랬죠. 매간매직을 하냐. 돈 주고 관직을 사든지 아니면은 추천서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은 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 근데 뭐 세상에 이제 뭐 어느 지역에 누구 그 사람 굉장히 뭐 학식도 높고 잘한다더라 라는 소문은 있을 수 있죠. 소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을 뭐 청류파의 원소나 뭐 이런 이제 원씨 집안이나 뭐 이런 집구석에서 걔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추천서가 없으면은 관직 어차피 안 돼요. 근데 능력이 있어도 그 청류파나 탕류파에서 그런 걸 써주지 않아. 왜? 자기네 연출이 아니거든. 뭐 진짜 그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동탁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들을 많이 줍니다. 많이 줘요. 많이 주고 자기가 그냥 막 다 그 서량 땅에서 데리고 온 자기 인맥들만 막 요지게 막 박는 게 아니야. 왜냐? 그러면 이제 나라가 잘 굴러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관직을 많이 내려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화로 오게 되는 거죠. 동탁한테. 동탁이 정말로 여러 사람들한테 관직들을 많이 내리고 관용을 많이 베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뒤에서 칼을 놔. 다 배신을 하죠. 그러니까 동탁이도 나중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렇게 하고 막 뭐 얘네들한테도 관직 내리고 뭐하고 이러면은 뭐 잘 굴러가지 않겠어? 그래 이런 일은 얘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많이 줍니다. 많이 관직들을 주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뒤통수를 쳐요. 뒤통수를 쳐. 동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 판단력도 빠르고 행동력도 빠르고 추진력도 좋고 이런데 사람을 좀 잘 믿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사람을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잘 믿고 그들이
배신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니어스 같은 거를 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니어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인생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거는 뭐냐, 진짜 사람의 본성이 나와.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거를 뭐 진짜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 벼랑 끝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벼랑 끝에 걸렸을 때 진짜 자기의 본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본성이 조금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 가지고 저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역시 이제 뭐 함께 하자라고 하거나 뭐 동맹을 맺었을 때 절대 상대방이 배신을 하기 전까지 저는 좀 배신을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잘 믿어요. 같이 할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같이 그럼 하자 라고 잘 믿거든요. 근데 동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믿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관직도 많이 내리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끔 많이 해줘요. 근데 그거를 추천을 누가 가장 많이 했느냐, 주필하고 오경이라는 사람이 원소가 도망을 갔을 때도 뭘 굳이 그거를 계속 뭐 현황까지 걸고 뭐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하세요. 그냥 그러지 말고 이 좀 회유책으로 관직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동탁님 밑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뭐 하죠.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다라고 해가지고 원소한테 관직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다. 이 주필과 오경이 많이 추천을 해. 그래서 나중에는 다 뒤통수 맞은 다음에 동탁이 주필하고 오경을 죽이죠. 죽여요. 니네 때문에 나 지금 잘못됐어. 니네가 다 추천했지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데, 이게 원소의 조금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소가 주필하고 오경하고 원래 좀 친하거든요. 친해서 어차피 나는 이제 그 나의항성 안에 있지 못하는 인물이니까 니네가 좀 이렇게 요런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좀 되게, 인맥 세팅을 좀 니네가 좀 해라. 동탁한테 좀 이렇게 똥꼬 긁어주면서 얘기 살살살 해가지고 이런 애들 좀 관직에 좀 넣게 좀 해.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죠.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탁이가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고 이제 차츰차츰 자기의 세력을 쌓으려고 하나 둘씩 이제 단계를 밟고 있는 와중에 동군태수 교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교모 역시도 동탁이가 관직을 내린 거야. 동군태수를 어떻게 받았느냐? 동탁이가 준 거야. 동탁이가 그래 너 이거 해라 라고 했는데, 이 교모라는 사람이 요걸 써요. 가짜 황제의 칙서를 쓰게 되는 거죠. 동탁이가 너무나도 나란 일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군벌들은 빨리 다들 거병을 해가지고 동탁이를 없애고 나를 빨리 구해라 라는 위조문서를 만들어요. 위조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원소와 함께 이거를 전국 각지에 뿌리죠. 전국 각지에 뿌려. 그래서 다들 모여라 라고 하게 돼요.